누구나 집에 한 켤레씩은 가지고 있는 신발, 바로 운동화죠. 운동화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 나이키. 얼마 전에 저도 하나 장만했는데요. 오늘은 나이키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나이키는 신발, 의류, 장비, 액세서리 등 전 세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본사는 미국 서부 오리건주 비버튼에 있습니다. 나이키는 1964년 1월 25일 미국 오리건 대학 육상 선수 필 라이트와 그의 코치인 빌 바우먼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최초 이름은 나이키가 아닌 블루리본 스포츠였습니다. 당시에는 독일 운동화가 육상 선수들에게 대세였는데 운동화 성능에 관심이 많았던 필 라이트는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 진학한 뒤 빌 바우먼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오니시카 타이거 신발을 유통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판매 상점 하나 없이 창고에 제품을 가득 쌓아두고 트럭으로 대학 운동장을 돌아다니며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사업 첫 해 BRS는 1,300켤레를 판매하여 약 8,000달러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미약한 시작이었지만 이들은 육상 필드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고성능 운동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1965년 매출 2만 달러 달성, 이듬해 산타모니카에 첫 소매점을 오픈했습니다. BRS는 꾸준히 성장하며 1969년 매출 3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BRS는 단순히 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육상 경험과 고성능 러닝화에 대한 집념으로 러닝화 개발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창업자인 빌이 와플 다리미에서 영감을 얻어 접지력이 뛰어난 와플 다리미 모양의 밑창을 개발했고 이것이 문슈 와플 트레이너로 구현되었습니다. 1971년 BRS는 오니시카 타이거와의 동행에 마침표를 찍고 홀로 서기를 선언합니다. 브랜드 역시 그리스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따온 나이키로 변경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이키의 로고 역시 이때 탄생하는데 포틀랜드 주립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던 캐럴라인 데이비슨의 작품입니다. 당시 필은 대학에서 회계 수업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캐럴라인이 유아 수업을 듣기 위해 추가 자금을 구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브랜드 디자인을 제안합니다. 필은 당시 러닝화 시장의 선두주자였던 아디다스와 차별화된 디자인을 요청했습니다. 캐럴라인은 몇 주 동안 여러 시안을 만들었고 필은 그중 그리스 여신 니케의 날개 모양과 트랙 모양을 본뜬 스우시를 선택하죠. 사실 필은 스우시 로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계속 보면 좋아질 것 같다면서 선택합니다. 이때에도 볼매가 있었네요. 캐럴라인은 26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스우시 로고를 제작하면서 단돈 35달러를 받았는데요. 시급 2달러로 17.5시간을 일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물론 나중에 캐럴라인에게 나이키 로고 모양의 다이아가 박힌 금반지와 주식 500주를 선물하죠.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나이키의 스우시 로고는 1971년 나이키 코르테지에 수놓아지며 대중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이키는 미국의 유망한 육상 선수들을 후원하며 당시 주 소비층이었던 선수들의 관심을 사로잡으면서 성장했는데요. 나이키가 본격적으로 아디다스를 제치고 대중들에게도 사랑받은 것은 70년대 미국의 조깅 붐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디다스는 심상치 않던 조깅 열풍에 대해 조깅은 스포츠가 아니다 라며 무시했고 이때 나이키는 러닝에 최적화된 다양한 러닝화를 제공하며 대중들의 니즈를 충족시켰습니다. 이때의 폭발적인 성장을 발판으로 1980년 미국 운동화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합니다. 이후 1980년대 미국의 에어로빅 붐이 일어났을 때 나이키가 이를 무시하고 그 사이 리복이 틈새를 노리며 아디다스의 전철을 밟나했는데요. 탄탄하게 쌓은 기반을 바탕으로 1위 자리를 내어주지 않은 데다 여기에 전설적인 스폰서십을 체결하며 극복합니다. 바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과의 스폰서십이었죠. 1984년 당시 신인에 불과했던 마이클 조던과 스폰서십을 체결하고 그의 이름이 담긴 조던 농구화를 출시합니다. 이는 나이키가 미국뿐만 아니라 명실상부 전세계 최고의 신발 브랜드로 발돋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나이키와 조던과의 계약은 영화로도 개봉되었는데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조던 시리즈가 출시될 때마다 매장에 발디딜 틈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이키의 성공 스토리에는 매번 소비자들의 뇌리에 깊이 박히는 직관적인 슬로건, 마케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는 창업 초기부터 나이키의 파트너로 동행한 와이든 앤 케네디의 역할이 컸습니다. 광고 대행사 창립자 댄 와이든이 사형수 게리 길모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Let's do it에서 영감을 얻어 Just do it 슬로건을 탄생시킵니다. 이 슬로건은 인종, 나이, 성별 등에 관계없이 도전하자 라는 나이키의 철학이 오롯이 담긴 직관적인 표현이고 해당 슬로건은 대중들에게 오랜 기간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나이키의 또 하나의 빅초이스, 바로 NFL 미식축구 선수 콜린 캐퍼닉을 내세운 Just Do It 슬로건 30주년 기념 광고를 빼놓을 수가 없죠.
당시 콜린은 미국 사회에서 백인 경찰의 흑인 과잉 진압 등으로 인종차별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을 때 경기 시작 전 미국 국가가 흘러나오는 시간에 무릎을 꿇는 제스처를 선보였죠. 이는 인종차별을 반대 거부하는 하나의 슬로건이었는데요. 해당 저스트잇 30주년 광고 영상이 공개되자 말 그대로 나이키는 홈런을 치게 됩니다. 일부 구매자들은 나이키의 신발을 불태우는 영상을 SNS에 올렸으나 애초에 콜린을 지지하는 진보, 유색인종, 젊은 층은 나이키의 주 고객층이었으며 NBA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 등 영향력 있는 다양한 스타들에게도 지지를 받으며 매출은 오히려 31% 증가했습니다. 주식이 잠깐 주춤하긴 했으나 금세 회복됐죠. 그때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이후 최근까지 You Can't Stop Us, Play New 등 또 다른 슬로건을 외치며 대중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애플의 스티브 잡스조차 나이키의 광고 마케팅 능력을 극찬했죠. 가장 많이 판매된 에어포스 1부터 조던, 에어맥스, 덩크 시리즈 등 수많은 러닝화를 제공하여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힙합, 댄스 아티스트,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이키. 다음 행보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나이키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브랜드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